플로우라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요. 긴츠 질발로디스라는 감독이 만들었는데 블렌더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만들었는데 오픈 소스라서 누구나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확 줄이면서 이 정도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할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품질을 만들어냈다는 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인기 있었던 게임인 마비노기의 그래픽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는 보는데 왠지 마비노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마비노기 아직도 서비스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거의 20년은 됐을 텐데 지금 갑자기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아직도 서비스를 하네요. 진짜 장수 게임이네요. 하여튼 오늘 얘기하는 플로우가 그래픽이 굉장히 마비노기 생각이 나는 그래픽이고 막 사실적이거나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그래픽은 움직임이 기본적으로는 미끄덩하고 매끈한 질감인데 그 표면을 보면은 투박함이 좀 섞여서 그 질감이 왠지 귀여워서 보는 사람의 감정이 좀 더 극대화되는 면이 있었어요. 특히 물 표면의 그 일렁임이 너무 아름답고 시각적으로 전해지는 그 촉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물 표현한 게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사실 저는 어떤 순간에는 실제 물보다도 더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많은 영화가 그렇지만 이 플로우도 극장에서 봐야 그 물이 나올 때에 느껴지는 그 감동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게 동물들의 습성이나 행동, 몸짓, 울음소리, 미세한 표정 변화 이런 걸 너무 세심하게 잘 표현해서 이 감독이 이런 생명체들한테, 동물들한테 평소에 자기 인생에서 애정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구나. 그 생명체들에 대한 그 애정이 막 뚝뚝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소중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로우라는 작품 제목처럼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게 물의 흐름일 수도 있고 삶의 흐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흐름으로 대입할 수도 있고요. 동물들만 나오고 인간놈들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평화로워요. 그리고 동물들만 나오니까 당연히 인간의 언어로 된 대사도 없고 실제로 동물을 아주 깊이 관찰해서 정확히 표현해낸 듯한 그런 동물들의 울음소리, 행동이나 버릇, 몸짓 이런 걸로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근데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전해집니다. 그 동물들의 표현이. 그리고 큰 이야기 줄기는 간단합니다. 일단 고양이가 메인 캐릭터인데 러시안 블루종 같아요. 숲속에 큰 집에 사는데 엄청나게 큰 고양이 조각상들이 그 큰 집 주위에 마당이나 그런 데에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아마도 인간이 아주 예전에 살았을 걸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인간이 아니고 고양이에 아주 환장한 인간이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고양이를 숭배하는 수준으로 고양이 조각상이 곳곳에 도배되어 있는 장소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사람이 없는 그 집에서 러시안 블루 냥이 녀석이 잠잘 때는 예전에 사람이 잤을 걸로 추정되는 침대에서 잠도 자고요. 당연히 고양이라서 혼자서도 아주 잘 다니고, 근데 개들은 고양이와 다르게 막 애정을 갈구하니까 고양이는 그런 개들이랑 마주치는 걸 귀찮아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사슴들 몇 마리가 저 멀리서 타닥타닥타닥 뛰어오는데 점점 수많은 사슴들이 우르르르 몰려와요. 뭔가가 쫓아오니까 그렇겠죠? 어떤 맹수가 쫓아오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고양이가 그걸 쳐다보다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휙 하면서 홍수가 발생한 거예요. 엄청난 홍수. 그래서 고양이가 막 어떤 그 높은 고양이 조각상 위까지도 막 올라가요. 재빨리 올라가서 그 물살을 피하지만 계속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동상은 물에 잠기고, 그런 순간에 어떤 작은 배가 우연히 나타나서 고양이가 그 배에 타게 됩니다. 그 배에는 누가 있냐? 비버 같은 동물이 하나 있어요. 정확히 그 동물이 비버인지는 모르겠는데 비버랑 되게 비슷한 그 동물 종류 녀석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고양이는 계속 이렇게 사주 경계하고 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하면서 배를 타는데, 이 비버 같은 녀석은 계속 낮잠을 자거나 좀 태평해 보여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여러 동물들을 계속 마주쳐요. 하얀 새를 만나기도 하는데 그 새는 홍학같이 다리가 얇은 그런 과의 새예요. 그 새는
성격이 당돌해. 생긴 것처럼 다들 성격이 그래요. 까탈스럽고 당돌하고, 하지만 알고 보면은 정이 조금 있고 나중에 고양이를 좀 이렇게 보호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동물들이 그 거대한 홍수 속에서 작은 배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여러 동물들이 타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줄거리고, 중간에 이제 고양이가 배에서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물속에 막 빠지는데 점점 깊숙이 빠지는 장면에서 그 진공 상태의 표현과 그 심해의 공포가 느껴지면서 저 깊은 곳에서 무언가 시커멓고 거대한 게 나타나는 게 어렴풋이 보여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고래예요. 거대한 고래. 그래가지고 고양이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물속에서 고래가 이렇게 등에 올려서 물 위로 쑥 수면 위로 올려서 구해줘요. 근데 고래가 뭐 구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올라왔는지는 모르죠. 고래는 그냥 우연히 수면 위로 한번 숨 쉬러 나가려 그랬는데 마침 거기에 고양이가 있어서 이렇게 우연하게 구해준 걸 수도 있는데 의도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리고 이 고래는 나중에 이 이야기에서 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우원숭이 같은 애도 하나 타거든요. 그 동물이 여우원숭이가 맞을 거예요. 약간 전체적으로는 원숭이 같이 생겼는데 더 얄쌍하게 날카롭게 생긴 그 여우원숭이. 걔는 막 어떤 물품, 인간들이 남기고 간, 인간들이 근데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멸종하고 난 뒤의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주 깊은 숲속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 여우원숭이는 인간들이 그렇게 남기고 간 물품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막 그 홍수가 가득 찬 상황에서도 바리바리 막 어디서 물건을 주워가지고 막 배에 타게 돼요. 그런데 그 물건 중에 거울이 있거든요. 거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요. 흘러가고 중간중간에는 막 엄청 큰 건물들, 옛날 고대 유적같이 보이는, 마치 남미라던가 이탈리아 쪽에 굉장히 웅장한 그런 건축물들을 가로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마치 고대 유적 같은 도시예요. 그리고 중간에 개들이랑도 만나고요. 이 영화 처음에 고양이랑 막 투닥투닥거리던 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들도 마주치게 되고 하면서, 제가 말한 그런 다양한 동물들의 행동이나 성격이 다 다르고 서로서로 보완해주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보완해준다는 게 꼭 내가 이 사람에게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부러 도와줘야지 라는 의도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저절로 그런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근데 이 애니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점 중에 하나가 가끔씩 굉장히 미스터리하고 신비한 점이 좀 있어요. 아까 말한 하얀색 새 있죠? 홍학 같은 하얀색 새가 있는데 걔가 중간에 마치 외계인이 끌고 가듯이 하늘로 승천을 하게 돼요. 알 수 없는 빛에 이끌려서 갑자기 빨려 들어가요, 하늘로. 우리가 근데 딱 봤을 때는 마치 외계인이 지구에서 어떤 생명체를 빨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승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새는 안 나오는데, 그 장면이 나왔을 때가 그 장소가 약간 남미의 어떤 잉카 문명, 그런 곳이 연상되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란 게, 이 플로우가 굉장히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장면에서는. 만약에 이 대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은 그렇게까지 높이 올라가는 일이 없으니까 일어나지 않았을 일 같은데, 이 자연적인 흐름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승천하는 일도 겪는 그런 이야기적 양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대홍수가 빠져요. 물이 빠져. 근데 그게 그냥 갑자기 빠져요. 갑자기 그냥 물속에서부터 막 나무들이 쏴쏴쏴 생기고 물은 어느샌가 싹 빠지고 하면서 다시 그냥 울창한 숲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경이 보통 이상기후가 아닌 상황이에요. 보니까 아주 그냥 미치도록 심각한 기후변화가 일어난 그런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못 버티고 일론 머스크 형님에 의해서 이제 뭐 화성으로 갔거나 그런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니면은 그 이 영화에 나오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서
하늘 쪽에다가 이렇게 마을을 지어서 공중마을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이 거기까지 안 찰 만한 그런 높이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무자비한 자연의 변화, 자연의 흐름에 의해서 다시 숲이 울창해지고 물이 싹 빠져버리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살만했던 고래가 육지로 그냥 드러나가지고 애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숲에서, 물도 없는 숲에서 고래가 좌초돼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이 삶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하는 그런 동물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인간이 나오지 않아서 또 너무 좋았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이 각자의 특징을 활용해서 살기 위해서 서로 돕거나 연대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와요. 각 동물들의 특징이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과도 같아서 이거를 우화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른 특징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고 양보하고 이해를 하면서 합심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 위기를 벗어나고 다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도 오히려 고래처럼 피해를 보게 되는 무리도 생긴다는 거죠. 처음에도 그렇고 마지막에도 그렇고 이렇게 물 웅덩이에서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는 동물의 모습이 나와요. 처음에는 고양이가 물웅덩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나중에 마지막에서는 고양이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이 물웅덩이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그렇게 비춰봤던 물건이 또 있죠. 거울. 그 여우원숭이가 겁나게 집착했던 그 거울이라는 것도 우리 자신을 딱 비춰보는 도구인데, 이 영화는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는 행위가 나를 바라봄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무언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나를 덮치고 위험하게 만든 그 물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보고 마주하기도 하고, 그 위험하다고 믿었던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험하다고 느꼈던 그 무언가가 어떤 이에겐 필수적인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래한테는 그 물이 필수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삶의 상대성이 느껴지는 작품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연결돼 있다는 이 연결성도 느껴지는 작품. 그리고 또 서로 그 다른 점을 이해하고 협력하고 어쩔 수 없이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삶의 유동성까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었다. 이 애니가 끝에 쿠키 영상도 있거든요. 물이 또다시 차서 고래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통제할 수 없는 이 흐름, 자연의 흐름, 변화무쌍한 이 삶의 흐름 속에서 상호 간에 연결돼 있고 언제나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심해에서 처음에 고래가 저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는데 서서히 이렇게 나타날 때 굉장히 숨막히는 두려움이 느껴지면서도 괜히 쾌감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 장면 되게 기억에 남고 또 보고 싶어요. 그 장면은. 그리고 이 애니가 주는 아름다운 회복성과 희망 섞인 그 뉘앙스도 좋았고, 어느 정도는 되게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점, 그런 점도 좋았다. 남녀노소에게 다 남는 게 있는 그런 작품이었지 않나. 그리고 마비노기 게임을 하셨던 분이라면 또 이 그래픽의 질감 느껴보면서 추억에 젖어들 수 있지 않나.